네, 안녕하세요. 선박해양공학과 대학원 수업이고요. 응용수학 특론입니다. 이제 수업 제목은 응용수학 특론인데 이제 본 수업에서는 상당 부분이 수학적인 내용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좀 더 많이 다루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수학 자체가 그 여러분들 연구 분야마다 각 연구실마다 소속 연구실마다 주로 다루는 수학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뭐 딱 이거를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거기에 집중해서 수업을 해봐야 이제 안 쓰는 사람 그 수학 내용을 안 쓰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 수업에서 건져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일반적인 내용, 그러니까 연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첫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수업에서 다룰 내용은 논문 쓰는 내용, 논문을 읽는 내용이고요. 좀 더 이제 뒤에서는 오늘은 논문이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논문을 읽으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는 나중 시간에는 그럼 논문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얘기까지 좀 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 내용의 제목은 선박해양공학도를 위한 논문의 이해고요. 기본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건 논문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논문이 뭔지 아니면 논문이 최소한 갖춰야 되는 요건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논문을 쓴다고 할 때도 그 요건을 갖춘 게 이 정도는 돼야 기본적으로 논문의 형상은 갖췄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논문을 다른 사람이 쓴 거는 어떻게 찾을지, 어디서 찾고, 그 다음에 이걸 찾았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관점에서 논문은 어떻게 구성돼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는다면 어디를 집중해서 읽어야 될지를 할 거고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응용수학 특론이 대학원 1학년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석사과정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수업 애초에 듣는 사람들을.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 수강생들 말고라도 이 영상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학부생들이 볼 수도 있겠죠. 어차피 저 그 유튜브 채널에 학부생 수업도 있으니까. 특히 이제 학부생들 중에서도 한 3, 4학년쯤 되면은 자기 수업에서 뭔가 논문을 참고를 해가지고 뭔가를 해봐라라는 과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저는 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부 고학년들도 뭐 물론 내가 논문이랑은 상관없는 진로를 잡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대학원에 생각이 있어 라고 하면서 나는 논문 보는 것도 좀 뭔지 알고 싶고 등등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논문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감을 좀 잡아야 되는 사람들, 논문이 뭔지를 알아야 이게 읽을 논문인지 아니면은 안 읽어도 되는 논문인지에 대한 생각이 들겠죠. 그런 거를 하고, 그 논문이 필요한 걸 읽어서 본인 연구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연구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걸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본 강의에서는 주로 다룰 내용이,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선박해양공학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학이라고 썼지만 공학이 되게 분야가 넓어요. 뭐 컴퓨터도 있고, 충남대학교 학과만 보더라도 뭐 환경공학도 있고, 전기전자도 있고, 기계도 있고, 뭐 생명도 있을 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런 모든 분야에 대한 일반론을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뭐 이걸 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선박예항공학과 소속이겠죠. 아닌 분들이 혹시라도 뭐 어떻게 들어와서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뭐 그게 제가 완전히 바라는 그런 내용은 완전히 의도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공학 분야, 그것도 선박해양공학 분야의 논문이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이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써봤으니까 필수적으로 이건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뭐 다른 분야는 제가 알 건 아니니까 뭐 본인들 사정에 맞게 좀 변형을 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논문의 출판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이 출판 과정은 논문을 쓰는 입장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히 막 상세하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냥 논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쓰면은 어디를 통해서 대중들한테 공개된다라는 정도만 얘기를 할 겁니다. 실제로 논문을 써서 뭐 출판은 이러이러하게 되고 뭐 등등 얘기를 하는 거는 나중에 다룰 논문 쓰는 법에 대해서 할 때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논문의 구성이나 서술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논문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성된다. 왜냐하면 논문은 이제 논문이라는 거는 상대방을 이해를 시키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설이나 뭐 그런 것처럼 이게 읽어서 문학 지문을 읽고 이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런 거랑 전혀 다르게 비문학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었을 때 핵심적인 내용은 나는 이런 연구를 해서 이런 걸 찾아냈어 라는 거예요. 그걸 상대방이 듣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위해서 되게 엄밀하게 이 형식들이 갖춰져 있거든요. 물론 그 형식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논문이라고 사람들이 논문이라는 걸 쓰기 시작한 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제가 본 논문 중에 제일 오래된 거는 1930년대 논문인데 예. 근데 그 이전에도 논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뭐 그것까지는 제가 읽고 연구에 참고한 적은 없고 1930년대에 자유수면 관련해서 연구를 했던 논문까지는 제가 읽어보고 뭐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큰 틀은 다르지 않아요. 지금 논문들이랑.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한 글은 어느 정도의 이 정형화된 형식이 이미 최적화가 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읽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구성되었을 거야 라고 기대하고 논문을 보고 쓰는 사람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줘야 돼요. 서로 약속하진 않았지만은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논문 형식이 파격적이면은 아무도 안 읽습니다. 왜냐면은 내용이 파격적일 수는 있어요. 되게 새로운 걸 다루고 그건 오히려 권장할 만한 건데 형식이 이상하다 아니면 형식이 기존 논문들이랑 너무 다르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논문이야? 라는 얘기 먼저 하겠죠. 그리고 이제 논문을 쓸 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혼자 연구가 아니에요. 이전에 있던 남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내가 새로운 걸 찾아내는 게 논문의 아니면 연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 완전 새로운 거를 얘기하는 거는 남들이 들었을 때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럼 그건 논문으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남들이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잘 참고를 해서 인용이란 단계를 통해서 남들이 한 논문들을 내가 나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게 나와야 돼요. 거기에 대한 참고 문헌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작성법까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본인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물론 석사 졸업할 때 학위 논문을 쓸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요구 조건으로 뭐 저널 논문을 쓰라거나 학술 대회를 하라거나 하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을 써야 될 때 나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라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이거는 선박해양공학과 대학원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도 선박해양공학과에 있지만은 제가 주로 하는 건 유체역학입니다. 그것도 실험 유체역학인데 그러니까 저는 실험 유체역학에서의 통용되는 논문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험이 아니라 뭐 전산해석이다 아니면 유체역학이 아니라 구조해석이다 그런 거는 이제 저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의 논문이라는 거는 반드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워야겠죠. 큰 틀에선 다르지 않을 거예요. 사람 생각하는 게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구조 유체고 실험도 있고 뭐 해석도 있겠죠. CFD 같은 컴퓨터로 해석하는. 그러면은 저는 여기에서 논문을 많이 쓴 사람이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막 써본 몇 개 요거는 저자로 들어가 본 적은 있는데 여기는 저는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그 남을 이해시키기 위한 논문을 쓴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큰 틀은 비슷할 거기 때문에 우리 선박해양공학과 대학원생 중에서 구조 쪽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그쪽 연구실 택하신 분들도 어느 정도 기본 내용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죠. 다만 여기서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한 걸 바탕으로 본인 연구 분야에 대한 논문을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분야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식으로 논문이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본인이 이해를 하고서 거기에 맞는 양식대로 여러분들이 쓰는 거를 이제 당연히 권장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뭐 선박해양공학이 아닌 다른 분야 사람들이 이거를 볼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큰 틀은 다르지 않아요. 남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글쓰기는 다 같습니다. 다만 그게 그 학술 분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죠. 어떤 식으로 한다라는 게. 거기에 대한 차이는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조금씩 수정을 하시면 되고, 이제 논문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되게 일반적으로 논문이 뭔지, 그 다음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논문들은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제 정말 옛날에는 연구 주제가 되게 넓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든지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연구를 하면 그게 다 새로운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진 않죠. 어지간한 분야들은 다 잘 정리가 돼서 연구가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야가 더 깊게는 들어갈 수 있는데, 뭐 전반적인 것들을 새로 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옛날 같았으면은 아무거나 연구 주제를 잡아도 됐는데, 요새는 연구 주제를 대개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A에 대한 B의 영향을 C를 통해서 규명했다 라고 됩니다. 완전 이게 막 정말 여러분들이 다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닌데, 제가 이제 쭉 연구를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연구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이 세 개, A, B, C 세 개를 가지고 자기 연구를 정의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마 다른 분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보시죠. A에 대한 B의 영향을 C를 통해 규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A는 대개 여러분들이 다루는, 아니 우리 학과에서는 선박 관련 주제겠죠. 주제라고 할까요? 아니면 소재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제가 주로 하는 거면 뭐 선박의 저항 성능이다, 그런 걸 거예요. 그다음에 뭐 생산 쪽이라고 하면 선박의 생산성 등등, 그러니까 큰 틀이겠죠. 각 본인들 연구실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토픽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의 영향, 뭐 외부 요인일 수도 있고, 어떤 외부 요인 아니면 실험 조건 등등 여러 가지 있겠죠. 그거를 C를 통해서 어떤 방법론을 썼을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우선 선정을 하는 게 연구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연구한 건 아닌데, 저기 일본에서 요새 읽고 있던 논문이라 썼어요. 선박 조종 성능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박 조종을 주로 연구하는 양반이에요. 그 사람이 선박 조종 성능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근데 뭐를 영향을 줬냐? 다른 거는 다 기존 선박 조종 성능이랑 내용이 똑같은데, 벽 근처에서 운항하는 배의 조종 성능을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벽면의 영향을 뭔가로 나는 보고 싶다. 근데 뭐를 했냐?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 손으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 나는 모형 실험을 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나오죠. 그러면 대개 어떤 연구실이나 기본적으로 연구 그룹이 갖춰져 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대학원생이니까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 대학원 연구실은 A하고 C는 갖춰져 있어요. A는 이제 그 지도 교수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분야고, 그 다음에 주로 다루고 있는 방법론은 이미 C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뭐 C가 좀 C 말고 다른 C를 택할 수 있겠죠. 저 같으면 모형 실험 말고 뭐 전산 해석을 한다. 네, 뭐 그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큰 틀에서 A하고 C는 잘 안 변하고요. 석사과정 대학원생한테는 이제 B를 뭔가 새로운 걸 하나 줄 수 있겠죠. 아니면은 A랑 B는 주어져 있고, C를 뭐 요새 유행하는 딥러닝이라거나 뭐 저기 컴퓨터 머신러닝 그런 걸로 해보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석사긴 하지만 연구를 해야 되는 사람인 입장에서 의미 있는 연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규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도 어디서 뭐 논문 리뷰 같은 거 해달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이게 이 사람이 했던 게 정확히 똑같진 않더라도 남들이 먼저 비슷한 걸 한 적이 있냐 없냐를 봐요. 뭐 이제 해서 비슷한 게 있으면은 이게 논문으로서의 사실 가치는 좀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저번에 했던 연구랑 다를 수는 있어요. 조금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다른 점을
저자가 강조를 하지 않는 한 그냥 뭐 저번에 뭐 어떤 배에 대한 무슨 연구를 했었는데 남들이 나는 이번에도 같은 배 같은 방법이네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건 새롭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새로운 걸 찾아서 강조하기 이전에는 리뷰해주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석사과정 연구에서는 정말 훌륭한 연구라면은 뭐 A 하나는 놔두고 B, C 두 가지가 아예 새로운 거를 접근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석사 과정은 그렇게 막 혁신적인 거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미 세팅되어 있는 연구에 참여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A, B, C 세 개 중에서 하나만 좀 새로운 거를 해도 의미는 있다. 근데 되게 A를 새롭게 할 이유는 없죠. A는 이미 큰 틀에서의 그 여러분들 연구실에서 다루는 주제이기 때문에 걔가 바뀔 이유인 것 같진 않고 주로 B가 바뀌거나 아니면은 뭐 교수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새로운 C라는 그런 방법론을 처음으로 도입을 해보자.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B가 새롭고 아니면은 C가 새로운 그런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A, B, C 다 새롭다고 해봐요. 그럼 정말 훌륭하고 완전히 새로운 논문이라 학계를 완전 뒤집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보고 야 이거는 뭐 근본도 없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우리 분야는 선박해양공학 분야는 되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뭔가 전면적으로 새로운 거를 들고 와봐야 좋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ABC를 다 새롭게 하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잘 생각은 안 하고요. 예, 보수적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그런 것들을 학술적으로 선호를 하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연구실에서 새로운 연구를 했을 때 그럼 이거를 남들한테 알려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나 혼자 이거를 했다고 가지고 있는 거는 뭐 그럴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게 해봐야 뭐 인생에 도움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를 남들한테 어떻게 알리냐라고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술 대회, 그 다음에 하나는 논문집. 학술 대회는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뭐 몇 월 며칠 날에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연구를 각각 발표를 하는 거예요. PPT를 만들어서. PPT 만드는 게 핵심이긴 한데 PPT 이전에 나는 이런 연구를 했다라고 여기서도 논문을 쓰거나 이미 논문으로 만들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논문을 사람들이 먼저 읽어보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읽어보고 이런 논문이군 라고 하고 그 발표하는 시간에 가서 PPT를 갖고 저자가 발표를 하면은 질문을 하고 대답을 받고 그런 거 아니면은 요약본만 내기도 합니다. 논문 대신에. 요약본만 보고 시간 없으니까 전체 읽을 필요 없죠. 요약본 보고 이런 연구구나. 그럼 이제 또 발표하는 데 들어가서 PPT 하는 거 듣고 끄덕끄덕하고 이해한 다음에 질문하고 아니면은 아예 얼굴 안 보고요. 그냥 난 이런 논문을 썼다라고 해서 논문을 투고를 해요. 그러면은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논문집에서 그냥 그걸 실어줘요. 그러면은 관심 있는 사람은 그 논문집만 읽는 거죠. 뭐 나중에 궁금하면 저자한테 이메일로 물어볼 수 있는데 뭐 그런 거 이전에 그냥 논문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분야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논문이란 건 일반적으로 이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이건 그냥 가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어디 저기 외국 나가가지고 발표를 했다거나 뭐 그런 경험에 있어서 중요할 수는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학술 대회는 그렇게 우리 분야에서는 썩 뭐 있게 의미가 있는 연구로 받아들여지진 않더라라는 얘기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잘랐다 할게요.